오늘부터 헬스 진행을 맡게 된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새롭게 진행을 맡은 만큼 건강에 대해 보다 빠르고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한쪽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나 깜짝 놀랄 정도의 통증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렇다면 편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편두통이 심하면 머리카락이 스쳐도 통증을 호소하곤 하는데요. 통증이 심해지면 정신을 잃기도 하고요.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편두통은 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잘 나타나는데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 빈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편두통은 신경이 예민한 사람에게서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 요가나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신다면 편두통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통 발생 초기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약국에서 구입하는 진통제에는 카페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카페인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헬스와 함께 하시면서 두통이 없는 편안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헬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X세대, N세대, G세대,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예쁜 얼굴을 갖고 싶은 것 네 한 가지. 시대마다 선호되는 미인의 모습은 다르지만 공통된 미인의 조건은 작고 갸름한 계란형 얼굴입니다. 하지만 작고 갸름한 얼굴로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많은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저작 습관으로 인해 예쁜 턱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곤 합니다. 업무나 학업으로 인해 생기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악관절 장애를 불러올 수 있고 음식을 한쪽에서만 씹거나 딱딱한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은 턱 근육을 과도하게 키워 사각턱을 만드는 원인이 되거나 안면 비대칭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악관절 장애나 편작 습관으로 인한 턱 근육 비대, 안면 비대칭 등은 보톡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외과적 수술보다 치료 기간도 짧고 시술도 간편해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보톡스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독소를 의학용으로 정제해 만든 미국 제약회사의 상품명으로 근육에 주사하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막아 근육의 움직임을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보톡스는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작용 역시 한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근육비대 원인으로 발생된 턱 교정에 효과적인 보톡스. 오늘은 보톡스를 이용한 턱관절 근육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톡스 많이 들어보는 봤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톡스 무엇인가요? 예, 1890년도 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고 하는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식중독의 주된 증상이 그 구토와 복통, 그리고 근육 마비와 호흡곤란이었는데요. 네. 1920년대 이 보툴리눔 톡신이 처음으로 이제 분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1949년도쯤에 보톡스가 근육을 마비시킨다는 효과가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제 안과에서 사시 치료에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톡스는 이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독소를 의료용으로 희석 정제한 약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톡스는 미국 그 알러간사에서 만들어내는 보툴리눔 톡신을 원료로 하는 약품의 브랜드 이름이죠. 보톡스를 주사하게 되면 운동신경 말단부의 근신경 접합부에서 신경 전달을 담당하는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마비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임상 효과를 얻게 됩니다.
네, 보톡스 치료가 일반 수술적 치료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네, 우선 보톡스 치료의 장점으로는 그 간편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는 마취 그리고 절개와 봉합이 필요한 데 비해서 보톡스는 전혀 그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수술로 인한 어떤 영구적인 후유증이 없다는 안전성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보톡스는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보톡스를 주사하게 되면 그 효과가 보통 한 달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지났을 경에 그 최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효과가 지속이 되다가 한 5, 6개월쯤까지만 지속이 되기 때문에 보통 5, 6개월 주기로 재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계속적으로 반복 시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보톡스의 단점이기도 한데요. 그 효과가 그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보톡스를 이용하여 치과적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근육의 과비대로 인한 사각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눈가나 이마 그리고 비순구의 주름 개선이나 이악물기나 이갈이와 같은 나쁜 구강 습관 그리고 턱관절 장애의 증상 완화 또는 그 두통이나 이 두경부 쪽에 어떤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 통증의 완화 그리고 교정 치료에도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잠깐 사각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각턱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각턱의 원인으로는 근육비대와 골격비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감별 진단은 교근을 이제 촉진을 해보거나 방사선 사진을 찍어보면 우리가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 근육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톡스나 고주파 치료를 통해서 근육을 위축시켜 준다면 개선이 가능하고요. 골격비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술을 통한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수술이라 하면 어떤 수술을 말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골격 자체가 상당히 비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골절제술과 같이 과증식된 그 뼈를 절제해내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뼈를 절제하는 건가요? 네. 안면 비대증 환자도 보톡스로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안면 비대증의 원인이 골격적인 원인인지 또는 근육의 원인인지에 따라서 보톡스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면 비대증의 원인이 우리가 만약에 한쪽으로만 씹는 그런 편측 저작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쪽으로 이제 근육이 아무래도 발달할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좌우에 주사량을 달리한다면 보톡스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선천적인 이상이나 어떤 그런 골격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안면 비대증이라면 마찬가지로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뼈를 자르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요즘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악 수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술, 악교정 수술을 통해서 안면 비대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안면 비대증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안면 비대증의 원인에는 크게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원인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 반안면 외소증이나 반안면 비대증과 같은 좀 다소 듣기에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좌우가 선천적으로 한쪽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그런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우리가 골격 자체가 후천적으로 비대칭적으로 성장한다든지 아니면 어린 시절에 어떤 외상으로 인해서 턱관절에 성장판이 있거든요. 그 성장판에 외상을 입게 되면은 턱관절이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로 인한 비대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부정교합이나 편측 저작, 한쪽으로만 씹는 또는 그 다수의 치아가 우리가 일찌감치 이제 상실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도 안면 비대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시술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마와 눈가 그 주름 개선의 경우에는요, 이틀 전부터
술은 이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요즘 아스피린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스피린 복용하시는 분들은 1, 2주 전부터 또 복용은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혹 그 아미노글라이코시드라고 하는 그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과 선생님께 문의하셔서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항생제가 그런 항생제라면 또 복용을 중단하시도록 하시고요. 전신질환 중에 중증 근무력증이나 또 알부민에 알러지가 있는 그런 분들, 어떤 특이 체질이겠죠. 그리고 또 임산부 이런 분들은 아주 금기증이 되니까 미리 상의를 하시고 시작을 하십시오. 시술 후에도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톡스 시술 후에는 열탕이나 사우나 이런 뜨거운 곳에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샤워나 세수는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톡스 시술은 그 주사 부위에만 근육을 마비시키는 국소적인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적인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가 조절이 잘 되시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라면 보톡스 시술과는 전혀 무관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론 잇몸 때문에 웃을 때 많이 고민하시는 여성들을 보톡스로 개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 그 우리 주변에 보면 활짝 웃을 때 치아보다 잇몸이 많이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남모르는 소가리를 하실 텐데요. 그런 이제 증상을 거미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럴 때는 상당히 그 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되겠죠. 거미 스마일의 원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아의 어떤 길이가 짧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입술 쪽에 조직이 이제 너무 과다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골격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상순거근이라고 하는 입술을 위로 끌어올리는 근육이 너무 과하게 입술을 끌어올린다면 잇몸이 많이 보이겠죠. 예, 그런 경우에 보톡스로 시술을 하면 잇몸이 덜 보이는 이쁜 웃음을. 네, 그렇군요. 시술 가능한 나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톡스의 장점인데요. 보톡스가 어떤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임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치과에서뿐이 아니고 어떤 의과에서도 사시나 어떤 소아마비, 뇌성마비 이런 분야에서도 보톡스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톡스의 부작용은 없는 건가요? 보톡스의 부작용은 이제 영구적인 부작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톡스 자체가 그 양리 효과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부작용은 없고, 다만 그 저희 치과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각턱 시술의 경우 그 멍이 든다든지, 약간의 어떤 입이 마른다든지 약간 미각의 이상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보톡스의 효과가 떨어짐과 같이 그 부작용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너무 어려서부터 보톡스를 맞으면 나이 들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 항원 항체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닌 외부의 물질, 즉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이 면역력을 발휘해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원리이죠. 그래서 보톡스를 시술하시고 너무 짧은 시간, 즉 한 2, 3개월 이내에 추가 접종을 받으시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역 반응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톡스를 한 5, 6개월 이상 이후에 추가 시술을 하기 때문에 항원 항체 반응이 약하다고,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시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보톡스 시술은 일단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촉진이나 방사선 평가와 같은 어떤
진단 과정을 거쳐서 그 시술 과정 그리고 시술 후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술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술은 시술 부위를 먼저 표시를 하고 주사 부위를 표시를 하고 주사 부위를 소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냉찜질이나 표면 마취제와 같은 어떤 주사 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표시해 놓은 주사 부위에다가 우리가 준비해 놓은 보톡스를 시술을 하게 됩니다. 듣기에는 간단한 시술 같은데요. 시술 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바로 가능한가요? 수술적인 방법과는 달리 보톡스는 그 술 후에 부작용이 없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시술 후에 효과가 나타나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한가요? 예, 시술 부위나 그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통 한 달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 3개월경 그 최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쭉 약효가 지속되다가 5, 6개월경쯤에는 이제 서서히 약효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시술 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술 당일 그 뜨거운 사우나나 열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간단한 샤워나 세수는 가능합니다. 그 열탕이나 사우나를 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아무래도 약물이 널리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약물이 퍼져서 그 약효가 주변으로 희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반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멍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1, 2주가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발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름 치료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5,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보톡스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름이 다시 재발하겠죠. 하지만 그 사각턱의 경우에는 우리가 근육 자체가 많이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다시 즐겨 드시지 않는다면 근육이 다시 비대해지는 일이 드물기도 합니다. 네, 일반인들이 보톡스에 대해서 오해하는 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톡스는 사실 치과뿐 아니라 의과에서도 여러 분야, 여러 연령대에서 사용되는 아주 21세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할까요? 네. 아주 대단한 약물입니다. 네. 저도 매일매일 아주 감탄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명확히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보톡스는 그 근육에 작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원인이 근육의 원인인지 아니면 골격의 원인인지 정확한 진단이 우선 되어야겠고요. 정확한 진단 후에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전문의를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과 시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께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보톡스는 치과뿐만 아니라 의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매일 새로운 치료법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보톡스라고 해서 그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진단 하에 정확한 치료법을 전문의로부터 상담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보톡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의 어떤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따라서 어떤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치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안면 비대칭의 경우에 그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되는 어떤 한쪽으로만 씻는 습관이라든지 다수 치아가 없을 때 이제 해놓지를 않았을 때 점점 안면 비대칭이 심해지는 어떤 그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톡스로 안면 비대칭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안면 비대칭이 생기지 않도록 좌우로 골고루 음식을 드시고 여러 개의 치아가 없을 경우에는 비대칭이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아를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보톡스로 안면 비대칭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톡스에 대한 믿음은 필요하지만 맹신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llusions of your fantasy, all dots and lines that speak and say, what we do is what you wish to do. We are the color symphony. We do the things you want to see, frame by frame to the extreme. Our plans are so unreasonable, they do the unpredictable. All dots and lines that speak and say, what we do is what you wish to do. It's all an orchestra of strings, doing unbelievable things, frame by frame to the extreme. One by one, we're making it fun.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약 1.5배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비만은 암이나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회식 자리가 꼭 있기 마련이죠. 그 회식 자리에 피하기 힘드시다면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음하지 마시고요. 둘째, 과식도 금물입니다. 틈틈이 운동하는 습관으로 비만을 예방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방법도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살찌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만으로도 신체에 적절한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비만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 건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고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가서 글을 남겨주시면 전문의와 자세한 상담을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Listen to the music of the moment, people dance and sing.